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드디어 모시대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아,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시유 유기연하니 1왈 풍이요 2왈 부요 3왈 흥이요 4왈 흥이요 5왈 아요 6왈 송이라. 짧은데 여기부터 끊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라는 게 일종의 정부의 공식 문서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띠고 있고 실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그러므로를 여기서 볼 때는 꼭 논리적인 연관관계나 필연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어주는 어사로 봐도 크게 무방할 듯합니다.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시에는 육의라는 것이 있다. 문제가 된 육의. 하나는 풍이고, 하나는 부고, 하나는 비고, 하나는 흥이고, 또 하나는 아고, 하나는 송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절입니다. 보시기에 크게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럴 텐데, 요거는 일단 해석을 하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상이풍 화하고 하이풍 자상 하니 주문이 슐간이라. 언지자 무제요 문지자 족이개라. 고할 풍이다. 풍에 대한 설명, 앞에서 6위에서 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윗사람은, 통치자는 풍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으로서 윗사람을 풍자를 하는데, 주문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문체를 지어서 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슐간, 윗사람을 간언을 하니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 충분히 경계 삼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풍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풍자를 여기서 지금 이풍화하, 이풍자상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왕도세, 황도쇠, 왕도, 예의패, 정교실, 국이정, 가수속, 이 변풍, 변아, 작의라. 국사, 명호, 득실지적하야. 상, 일륜집회하고, 형정지가야. 음양성정이 풍기상하니 달어 사변이 회기 구속자야라. 그러므로 고로 변풍 발호 정하고 지호 예의하니 발호정은 민지성냐여 지호 예의는 선왕지 택야라. 중요한 발언이 나왔죠. 왕도가 쇠퇴하면서 예의가 사라지고 정교가 상실되고, 그렇게 된 결과로 나라마다 정치가 달라지고 집안마다 풍속이 달라졌으니 변풍과 변아가 일어났다. 변풍과 변아,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국사는 여기서 이제 역사가들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역사라기보다는 공문서 관리를 한 사람, 문서를 보는 사람, 국가의 사라는 사람이 득실의 흔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기에 인륜이, 앞에서 얘기한 인륜이 사라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형정이 가혹한 것을 슬퍼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읊어서 윗사람에게, 아까 말한 풍자, 윗사람에게 풍자에서 아래주니 일이 변한 것을 잘
알면서 동시에 옛 풍속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다. 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뭐랄까요, 진실된 감정에서 나왔으며 이에 의해서 그치는 것이다. 인간의 진실된 감정에서 나왔으니 그것은 백성들의 본래 본성이고 이에 의해서 그쳤으니 선왕의 은택이 있는 것이다. 해석은 되는데 뭔가 좀 그쵸? 좀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4번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 때문에 일국지사 개호 1인지 본하니 위지 풍이요. 그렇죠? 천하지사 형 사방지풍 위지 아라. 이제 아 얘기를 합니다. 풍 얘기는 다 했고 아자는 정야인이 왕정지 소유 흥패야라. 정유대소하니 고로 유소원하고 유대하언이라. 여기서 이제 아 얘기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송자는 미 성덕지 형용이니 이기 성공고 신명차야라. 그래서 풍아 송 얘기를 다 했죠. 이것을 일러 시위사시라고 하니 시의 최고 경지이다. 일단 4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 보면 이제 관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해석은 이제 네 단락까지 이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할 주요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고 하나는 변풍, 변아, 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풍아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의에 대해서. 육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순서가 문제가 돼요, 지금. 시에는 육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육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풍, 부, 비, 흥, 아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뒤에서 우리 읽었듯이 4단락인가, 네 번째 단락에서 읽었듯이, 풍, 아송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풍과 아와 송을 설명을 하고 이게 세 개를 같은 묶음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풍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부비응을 중간에 넣고 아송을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놨는가가 학자들의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 풍아송을 함께 설명을 하고 부비응을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따로 놨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순서가 그렇게 목숨을 거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목숨 건 게 아니고 옛 주석가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 건단 말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글이 한 보따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순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풍아송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장르 개념이에요. 시경에 보면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시 300수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분류 기준이죠. 그리고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시를 자세히 읽다 보면 한 편 한 편 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 표현 기법에 대해 얘기한 게 부비흥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풍아송은 시를 분류하는 기준이고 부비흥은 일종의 시의 표현 작법이기 때문에 시를 보는 범주가 완전히 달라요. 범주를 다른 것을 육의로 한꺼번에 묶었다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풍아송이라는 건 일종의 큰 범주고 부비흥은 작은 범주인데 이 또한 섞어놨다는 게 문제가 되죠. 섞어놓은 것도 문제지만 풍아송을 분리시켜서 풍과 이 아송을 따로 띄워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다음 문단에 넘어가면 풍을 문제 삼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풍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의미를 나누고 단어도 다채롭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비흥에서 부비흥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시법 아니면 시의 표현 방식으로 부비흥을 흔히 쓰이고 얘기를 하는데, 부는 일종의 직접 서술이죠.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이거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직접 서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치를 묘사할 때거나 자연을 얘기할 때, 사람 모습을 얘기할 때 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건 뭐 뒤에 얘기는 시에서 뭐 소동파의 적법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부라는 건 여기서는 작시 방식이다, 라이팅 방식이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는 비유라는 걸 많이 쓰죠. 뭐 은유도 있고 직유도 있고 비유를 많이 씁니다. 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문제 없죠. 흥이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흥은 저는 이걸 일종의 연상작용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감정이 붙는 건데, 그 감정은 논리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어떤 그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어 그냥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각개인의 경험차나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중국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 시경에서 특히 여기서 발언을 하지만 나중에 중국 문학 전반에 걸쳐서 흥이라는 게 특권화된 지위를 차지를 합니다. 중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언어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와 비라는 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연관관계를 논리적으로 하든지, 비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화적 연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사람이 쓴 걸 응용한다는 걸 통해서 어떻게 좀 알 수가 있는데, 흥이라는 것은 뭘 보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감정이 어떻게 탁 나오는 거죠. 내면 진실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흥이. 그래서 감정이나 분위기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그 어떤 연쇄작용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새를 보고 뭐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해서 이 연관관계가 명확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이라는 게 오히려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시에서 흥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흥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상작용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고 부하고도 어떻게 연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시경을 읽다 보면 부이면서 흥이다, 비이면서 흥이다라는 얘기가 곧잘 보이는 게, 이 흥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넓고 어떻게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심리작용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 내려서 그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랑 알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그 인간의 알기 어려운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이 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비흥 중에 흥이 가장 중요하고, 풍아송 중에는 장르나 이와 관련해서 풍 부분에 관점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